그래서 저는 이 작곡자랑 같이 OST 그 트랙 제목 정할 때가 제일 즐겁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둘이 신나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뭐 마치 제가 주문하거나 디렉팅하는 대로 되게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하고 싶은 쪽으로 싹 가는데 그리고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아와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컴맹이기도 그리고 감독님께서 뭔가 좀 멀쩡하거나 멋진 음악이 나오면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걸 옥자랑 저기 기생충 때 느꼈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검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제가 그 슈베르트의 마왕을 좀 떠올렸고요. 저도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표절인가 이렇게 싶을 때도 좀 있었는데 네, 진짜입니다. 거기 제가 원래 주문했던 어떤 그 리듬 파트가 섞인 어떤 게 있는데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맞는 되게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완전히 본인 고집대로 간 곡이에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좀 안 될까 이러면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그때. 아주 즐겁고 영광.
좀 전에 정말로 두 분이 누가 가운데에 앉을까 그렇고 반드시 한 번은 언쟁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본 감독님이 아까 대기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정재희 씨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보조 진행하러 나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도 GV 같은 거를 꽤 한 편인데 이렇게 거대한 형태의 GV는 많이 해보지 못해서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제가 떨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작가하고 있고 음악평론가하고 있는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정재희 씨의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는데 생피아노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고 라이브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 먼저 관객 여러분에게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키 17, 미키 17의 음악을 만든 작곡하는 정재일입니다. 오늘 천재 아티스트 정재일님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 보조 진행자로 등장한 영화감독 봉준호라고 합니다. 예, 두 분께서는 이제 옥자, 기생충에 이어서 이번에 미키 17에서도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셨는데요. 좀 전에 들으셨던 두 곡은 이제 그 나샤라는 곡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곡은 반스. 예, 미키 반스의 반스. 그 특별히 이 두 곡을 이렇게 라이브로 결정하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 나샤라는 곡은 제가 정했고요. 이게 사랑 영화이기 때문에 사랑과 평화의 영화를 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반스라는 곡은 감독님께서 어저께 급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감독님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무거운 피아노까지 하는데 세팅하는데 한 곡만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반주. 제가 좀 아까 좀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조금 놀랐던 게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는 거라고요. 얼마 만에 지금 이렇게 또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계신 거예요? 최종 사운드 음악 믹싱했던 게 2023년 끄트머리였는데 거의 1년 만에. 그런데 그래서 반스라는 곡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빼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저는 음악적으로도 정재희 씨의 너무 팬이고 뭐 본 감독님은 뭐 대한민국에서 팬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요. 두 분과 이렇게 함께해야 돼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정재희 씨의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 얘기를 좀 하자면 이번 영화의 음악이 나의 음악 취향에 가장 가깝다라는 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감독님들의 그 비전을 그 음악으로 다시 통역해내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제 취향과 맞지 않는 영화도 많았겠죠. 일단 돈 주시는 분이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미안해요. 아니. 근데 스크립트 때부터 마음이 좀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모든 시작은 스크립트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반스라는 곡은 돌이켜보니 제가 스크립트 단계에서 화면을 안 보고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그걸 감독님께 들려드렸고 갑자기 감독님이 그랜드 피날레 그 노래를 써버리셔가지고 제 마음이 많이 담겼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정말 원 없이 쳤고요. 오케스트라는 런던 심포니와 무려 협연을 했고요. 네. 그런 뭐 가문의 영광 같은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은 마지막에 쓸 거니까 마지막에 쓸 곡으로 작곡을 해줘라고 해서 쓰신 게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감독님한테 보통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던져주면은 이 스케치를 뭐 몇 가지 정도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걸 그 어디 지워놓지 않고 계셨다가 그 마지막 장면에 바른스가 딱 떠오를 때 그걸 갖다 넣으셨습니다. 아니 뭐 음악은 사실 저는 이제 콩나물만 봐도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사람이고 사실 작곡은 작곡가분이 이제 제일님이 하는 것이고 사실 감독의 역할은 사실 곡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에 끝나도록 해야 되고 예. 그런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뭐 볼륨이 내려갔다가 대사와의 충돌을 피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런 이제 위치와 배치를 하고 또 막 힘 조절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저의 일이고 음악 자체는 뭐 음악 감독이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던져주면 저는 막 고민을 해보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어느 씬에 하라고 준 음악을 제가 다른 어떤 곳에 이건 여기보다 여기가 좋겠어 라고 했다가 작곡가님과 엄청 싸운 적도 있고 아닙니다. 괴물 때 그런 게 또 작업의 재미죠. 뭐.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션 임파서블 주제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추격전 음악으로 작곡이 된 거라고 하잖아요. 아 그게 메인 타이틀이 아니라. 근데 프로듀서가 그걸 메인 타이틀로 바꿨는데 그 프로듀서한테 작곡자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죠 진짜. 이후에 가장 유명한 영화 주제가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음악의 기조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작인 기생충하고의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느낀 감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이미 나레이션부터 등장하는 개인에 훨씬 더 집중하는 영화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의 음악 같은 경우가 조금은 캐릭터들과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든다면 이 미키 세븐틴의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에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대비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스크립트를 보면서 빠져들었습니다. 그 첫 씬에서 그 크리퍼들이 미키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보나페티로 잘 드시라는 말로 그거를 끝을 맺지만 네. 나중에 이들은 이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그 점에부터 저는 많이 제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좀 개인적이고 친밀했던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전반적으로 정재희 씨의 그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노래 제목 이제 연주곡 제목 같은 경우를 그 짓는 순간을 봉 감독님께서 영화 전체 제작 과정 중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관객들에게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그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기자분들이 계세요. 영화 전체 과정 중에 어느 과정을 제일 즐기냐. 큐브릭 감독은 편집이 제일 좋았다고 하고 누구는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작곡자는 같이 OST 그 트랙 제목 정할 때가 제일 즐겁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둘이 신나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개구리 이런 제목도 있죠. 네. 프로라는 제목 있죠. 네.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많이 찾아봐 주세요. OST 그 제목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전두엽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 그게 기생충 기택의 전두엽이라는 거. 송강호의 전두엽 곡 제목이 전두엽인데 프로듀서들도 투자 배급사도 아무런 아무도 참견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아주 즐겁게 그런 제목을 쫙. 그
사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곡들이 담겨 있지만 저는 굳이 좀 이 영화의 주제부를 담고 있는 곡 두 곡을 꼽아라 한다면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발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 아피티하고 그리고 나샤 이 두 곡이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방금 연주해. 예, 방금 연주한 게 이제 나샤긴 한데 사실 여러분 사운드 트랙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나피티가 오히려 그 피아노 거의 솔로로 연주되는 아주 짧은 곡이고요. 나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본적인 주제부는 똑같고요. 여기에 오케스트레이션과 여러 악기들이 편곡되어서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나샤라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영화 구조, 영화의 캐릭터적인 설정으로 봤을 때 보나피티는 사실 미키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미키의 반복되는 어떤 죽음, 일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샤는 마치 뒤에서 이 미키를 껴안듯이 그런 어떤 캐릭터적인 어떤 형태가 이런 음악 구조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의도는 아니지만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아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마샬과 일파도 나오기 때문에 맞아, 막 연설하고 막 이런. 네. 뭔가 이런 그 빌드업하는 뭔가가 필요했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샤와 미키의 만남으로 서로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는 음악이긴 하죠. 네. 나샤가 아까 뭐 뒤에서 껴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물론 다른 곡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기생충과는 이제 톤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제 나샤 같은 곡에서의 그런 느낌들이 기생충과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샤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 런던에서 그 오케스트라랑 연주할 때 저는 이제 못 가고 서울에 있었는데 그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집이랑 사무실에서 그거를 봤어요. 라이브 연주를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되게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그 선율을 들었을 때. 그 두 분이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감독, 영화 감독이 음악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끊고 볼륨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통 이제 스파팅 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스파팅 세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네. 저는 그냥 감독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아니 김포에 되게 아름다운 작업실이 있어요. 주변이 되게 조용한 강가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강변에 그죠? 한강 하류죠. 한강 하류에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 작업실 겸 집이 있는데요. 주소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거기에 이제 제가 가죠.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본을 보면서 이제 뭐 트랙 번호별로 3번, 4번, 5번 그때는 아직 즐겁게 이름 붙이기 전이니까 숫자들만 있죠. 미키 16, 17처럼 그래서 16번 트랙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뭐 이렇게 일단 한번 그런 지도를 이제 음악의 지오그래피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해서 주고 이제 저는 달아나는 거죠. 뒷일을 부탁하고. 우리 감독님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스파팅 세션 때 다 정해졌습니다. 제목이 감독님께서 네, 막 이렇게 하자. 아니요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나샤라는 곡도 미키, 나샤, 마샬 앤 일파였습니다. 원래 제목. 자기가 나샤로 하자고. 아니요 감독님. 내가 감독이 죽을 듯. 그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 막 미리 막 하는구나. 일찍 막 미안해요. 본인은 작곡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감독은 제목 때만 흥분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딱 위치는 정해져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죠? 네. 네. 그 본 감독님 하면은 그리고 또 콘티로 굉장히 좀 이렇게 콘티를 짜시는 걸로 굉장히 뭐 만화스럽게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음악에 대한 구상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콘티 때도 설마
이렇게 하면서 음악에 대한 상상을 한다던가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영화 촬영 도중에 하시는지 아니면은 편집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는지 전반적인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편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장 옆에 제 옆에 현장 편집 기사가 그날 찍은 거를 임시로 편집한 게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또 거기다 재미로 음악을 넣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템프 음악이라고 임시로 넣는 음악이라고 그래서 뭐 네. 다른 영화의 어떤 제일님이 과거에 했던 뭐 음악을 넣어보기도 하고 또 옥자 때 무슨 존 덴버 음악이 나온 것처럼 그런 삽입곡 예. 뜬금없이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그게 끝까지 살아남기도 하고 또 기생충의 그 유명한 바로 그 곡도 뭐였지? 믿음의 벨트였나? 믿음의 벨트. 네, 그것도 원래 이제 무슨 바로크 실제 있는 바로크 곡을 이제 샘플로 레퍼런스로 넣어놨어. 비발디였나? 핸델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저랑 편집 기사가 넣어놓은 게 있었고 이제 그러나 그거와는 또 무관하게 이제 자신의 곡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씨가 그래서 비슷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그리고 현장 편집할 때 이제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도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본인이 뭐 마치 제가 주문하거나 디렉팅하는 대로 되게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은폐된 그 고집이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하고 싶은 쪽으로 싹 하는데 제가 뭐 화음을 알겠어요. 그 악보를 알겠어요. 만들어 놓는데 들으면 또 너무 좋으니까 네.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싹 다 끌고 가죠. 결국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이런 식으로 좀 네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3박자 곡이 많습니다. 3박자로 된 곡이 많고요. 두 번째는 미키를 상징하듯이 당연히 반복 구조로 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박자니까 왈츠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탱고라는 장르를 도입한 곡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런 식의 주문은 그럼 안 하시고 다 정재일 씨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좀 왈츠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모르고 옥자 때 무슨 뭐 그 동유럽 브라스 밴드 얘기하고 뭐 이랬던 적은 있지만 이번엔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다 제일님의 어떤 유니버스 속에서 그리고 이 정재일님이 약간 미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설마 에이티는 아니겠죠? 아니야, 늙은 또 상남자야. 그런가요? 나는 알아. 네. 어쨌든 세븐틴, 에이틴 다 있어요. 네. 멋지죠. 근데 그래서 그냥 그 미키의 입장에서 잘 만들 것 같았었어요. 그 감독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음악과 화면과 가장 뭐 꼽으시기 어렵겠지만 이 영화에서 이 장면만큼은 정말 음악과의 조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각자 하나씩 이렇게 꼽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나샤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그 곡의 제목이 뭐죠? 그 조코 아니죠 루코 루코 막 총에 맞아 죽고 막 난리 나는 그 씬이 있잖아요. 메이햄이라는 거. 메이햄. 거기 엄청난 거기 오케스트레이션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되게 극적인 음악의 페이스의 변화 같은 것도 있고 아주 파워풀하고 극적인 음악이죠. 그거 처음 녹음실에 와서 들려줬을 때 저랑 우리 사운드 믹싱하는 최태영님이랑 막 박수 쳤어요. 듣고 막 압도돼가지고 이 오케스트라를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과 그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거기 막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에이틴이 뭐 총으로 쏘고 뭐 나샤가 와서 덮치는데 뭐 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베이비 크리퍼가 이제 그 아이가 루코죠. 처음 나온 애가 조코고 루코가 또 나와가지고 막 마크로폴러 얼굴에 붙었다가 그래서 뭐 또 총이 또 난사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엄청난 한 차례 폭풍이 탁 지나가는 곡인데 그게 메이햄. 그 곡에 되게 압도됐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전체 2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뭔가 미키처럼 로드무비 하나 찍은 것 같습니다. 버린 곡이 있었나요 우리가? 많죠. 그 약간 확장판 OST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주옥 같은 곡인데 이제 영화에 안 들어간 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못 쓰이는 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영화도 당연히 나중에 감독판이 따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재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음악 쪽에서도 오랜 기간 정말 활동을 해오셨고, 심지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악과의 협연 같은 것들도 하셨고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승석 씨와 함께 발표한 앨범은 저는 정말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걸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작업들과 이 영화음악 작업 간에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랄까, 그리고 또한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는 영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화면과 감독님의 그 의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도 뭔가 잘 맞아 떨어질 때는 너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는 그런 음악이 되는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시네필로서 굉장히 좋은 순간도 어떤 음악이 어떤 영화의 씬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비발디 곡이라든지, 제가 전에까지 듣던 비발디 곡이 아니고 봉준호의 비발디 곡이 돼버리니까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 때보다 헛발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폐기하는 곡도 많게 되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제가 모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화음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수많은 영화음악가들이 나오거든요.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글 쓰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모든 것은 마감이 완성한다라는 말씀을 심지어 한스 짐머 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재희 씨는 어떤 타입이신지요? 저도 마감이 가장 큰 영감이고요. 잔금 입금 뭐 이런 그 다큐에서 나온 건가요? 저도 무슨 미국에 되게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인데 자기가 제일 공포감 느낄 때가 아직 곡을 하나도 못 썼는데 맞습니다. 지하철역에 영화 포스터에 자기 이름이 거기 어떻게 아직 하나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막 나오나 봐요. 초인적인 힘이 좀 근데 되게 일찍 착실하게 또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믿음의 벨트가 몇 테이크까지 갔죠? 기생충. 그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보나페티도 버전이 한 6개 있었고요. 믿음의 벨트는 한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 한 열 몇 번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녹음에 들어가서는 수정은 안 했는데 녹음하기까지가 바꾼 게 그죠? 그 워낙 중요한 데다가 편집의 그 템포에 딱딱 맞춰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음악으로서 말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요 샷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분명히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좀 안 될까 이러면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그때. 아주 즐겁고 영광. 그런데 뭐 저는 정재희 씨 작업 계속해서 봐왔지만 이렇게 영화 음악을 이제는 어느덧 뭐 여러 장의 작품을 발표한 베테랑 영화 음악가가 되셨는데요. 원래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실 때
정말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욕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본인 안에 있었고 그랬나요?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가요? 거의 제가 만든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시네마테크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 때. 그때는 불법 VHS도 막 구해서 보고 그런 시절에 영화 음악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지만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깊이 각 있는 사운드 트랙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연하게 또 감독님 뵙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였어요?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이? 일단 옥자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메이햄에도 그 발칸반도의 그렇죠. 로만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집시라고 알고 있는 그 민족의 음악이 있거든요. 요소가 고란 뭐죠? 브레고비치. 고란 브레고비치. 그 에밀 쿠스트리차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90년대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집시의 시간 뭐 이런. 네. 저나 제일님이나 그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생각나고요. 우리 음악에도 썼으니까 그런 요소를. 근데 그거를 또 사실 그 예전에 미국에서 영화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도 에밀 쿠스트리차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에밀 쿠스트리차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야 원래 팬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번에는 톤은 좀 다르지만 그 클라이막스에 크리퍼 때들 막 나오고 네. 거기서 약간 그 에스닉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 좀 특이하게 녹음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했었더라 그때? 일단은 완전한 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들어갔습니다. 100명 정도에.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크리퍼들이 이제 마마 크리퍼가 멸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크리퍼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걸 울룰레이션이라고 알제리의 그 여성들이 부르는 어떤 소리 내지는 음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막 귀를 찌르는 막 그런 사운드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밑에서 잡아주는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몽골의 후미라는 그 시베리아 일대에서 하는 그 굉장히 그 두꺼운 목소리와 두 가지의 멜로디가 동시에 목에서 나오죠. 네, 프로싱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거를 사용해 볼까 했던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었다면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화 음악을 접하지만 두 분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받은 영화 음악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에 어떤 영화 음악들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동안 이렇게 그 음악들을 좀 반복해서 듣고 영화와 함께 그런 것들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네. 감독님. 뭐 영화 음악 이전에 저는 정재일님 원체 팬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본인이 직접 노래 부른 그 주섬주섬이라는 노래 있어요. 명곡이죠. 기분이 울적할 때 이제 그 노래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일단 팬심을 갖고 접근하여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성덕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단계를 밟아온 건데 정재일님도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던 고란 브레고비치 쿠스트리차 음악했던 그리고 이제 제가 50대가 되면서 사람 이름과 영화 제목을 계속 깜빡깜빡했는데 그 페드로 알모도바 영화 항상 음악해온 분 있잖아요. 이글레시아스. 그분 한번 통화해본 적도 있었대 옛날에. 그분 뭐 그녀에게라든가 뭐 귀향 그런 음악들도 정말 또 그분의 만수무강을 또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들에 의해서 연출가에 의해 선곡된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줄리앙 슈나벨 같은 사람은 아예 스코어 없이 다 선곡으로 네. 하고 타란티노도 스코어가 굉장히 적죠. 근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이 희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바하의 마테스난 곡이 딱 한 번씩만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막 집이 불타는 걸 10분 동안 막 보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는데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약간 눈물이 내치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을 좋아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존 윌리엄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OTT에서 존 윌리엄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실 존 윌리엄스는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이고 거장이고 한데 현대 영화 음악의 흐름과는 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전적인 수법으로 고전적인 방법론으로 여전히 지금 현대도 수많은 영화 음악을 탄생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분은 뭐 전자음악도 거의 쓰신 부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재일 씨의 그동안의 작업들을 쭉 보면 특히나 뭐 기생충이나 이번 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영화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대의 흐름을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어떤 고전적인 태도를 좀 더 중시하는 음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풀 오케스트레이션이랑 함께 작업한 것도 그렇고요. 어느 쪽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둘 다 지향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그래도 프로로 일한 지 한 30년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향이 좀 올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멜로디와 화성을 중시하는 네. 요즘 영화 음악들은 다 텍스처 위주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네, 그런 생각이 중학교 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30년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아와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컴맹이기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미디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미디 없이 지금 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님께 들려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그래서 컴퓨터로 어떻게 하고는 있는데 네. 하고 있어. 정작 작업실에 가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톱이 있어요. 톱 연주도 하거든요. 네, 그런 톱 연주 한번 다음에 라이브로 한번. 되게 아름다워요. 들으면 그 델리카테슨 같은 영화에도 네. 배우들이 톱 연주하는 게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고악기도 좀 일부 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못. 고악이에요? 고악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재일 씨한테 이거는 뭐 감독님보다도 이 미키 세븐틴의 음악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표현 같은 것들을 좀 내가 중요시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크리퍼들은 미키를 잡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고 나샤는 미키 그렇게 소모품으로 있는 미키를 안아주었다. 요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편집된 화면을 보면서 작곡을 하거든요. 네. 즉흥 연주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빠져들게 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뭔가 좀 멀쩡하거나 멋진 음악이 나오면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걸 옥자랑 저기 기생충 때 느꼈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검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샤라는 곡을 처음 들려드렸을 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샤라는 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필휘지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근데
뭔가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찼는데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네. 그래서 그게 네?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해서. 이게 감독들은 되게 미칠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촬영 감독하고 얘기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트랙을 하나만 더 깔고 이쪽까지 이렇게 앵글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라이팅은 콘트라스트가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든요. CG 쪽 아티스트라고. 근데 이제 음악은 모르잖아요. 존 카펜터나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직접 작곡하는 감독님들도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모르니까 일단 콩나물 머리들을 보는 순간 일단 뇌가 마비돼도 버리고 그래서 그나마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여기는 현악기였으면 좋겠어. 뭐 건반악기여야 맞지 않을까? 기껏 해야 이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대신 이제 만들어서 오면 그게 이건 아닌데 뭐 이건 너무 좋은데 이제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A가 아니라 B로 해줘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B로 해달라고 주문을 세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음악이라는 세계는. 그래서 계속 A를 주는데 아니라고 하고 B를 줬는데 또 아닌 것 같다고 C, D, E, F, G에서 저는 계속 미안해지고 만드는 사람은 계속 고통받고 이런 과정이지 뭐. 근데 감독님께서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피아노랑 기타도 조금 연주하실 수 있고 막 같은 작곡가의 여러 가지 버전도 막 갖고 계시고 저도 안 그러는데 그래서 디렉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물론 어디는 몇 박자로 가고 어디는 무슨 악기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가스가 꽉 찼다 이런 디렉션은 진짜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샤의 이제 원형을 담고 있는 보나피티 같은 그런 곡들만 들어봐도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영화의 리듬은 사실 초반부에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슬프고 그러지 않거든요. 영화의 리듬은 굉장히 사실 경쾌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곡은 상당히 처연한 어떻게 보면 선율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지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공 감독님의 어떤 의도이신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만드는 분은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어도 어쨌든 그 음악 들으면 좀 더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미키가 이제 그 애 자체가 애는 착하고 순한데 맨날 이렇게 손해보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사람한테 2번 사기당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그 미키의 불쌍한 느낌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했던 제일 씨의 그 연주와 선율을 딱 듣다 보면 애처로운 느낌 같은 게 이미 딱 관객 입장에서 좀 미키한테 마음을 빨리 열 수 있게 해준달까. 그리고 또 가장 이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각인되는 장면을 또 한번 꼽아보자면 뭐 아까 제가 약간 표현했듯이 그 실험당하는 와중에 나샤가 들어가서 이제 뒤에서 함께 뭐랄까 이렇게 껴안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나오는 음악이 제가 알기로 코리도 오브 러브라는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나샤의 베리에이션이고요. 이제 그런 사랑이 끝나고 이제 마샤를 만나러 이제 이들이 막 복도를 걸을 때 그래서 사랑의 복도라고 이름을 정하셨고요. 거기는 좀 비장함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샤에서 뭔가 차연하게 시작했다가 긴박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제가 그 슈베르트의 마왕을 좀 떠올렸고요. 저도 진짜 거짓말하고 네,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표절인가 이렇게 싶을 때도 좀 있었는데 네, 진짜입니다. 네.
아까 그 어떤 친구는 플로그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곡이 어떤 장면에 나왔는지는 지금 막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 날아갈 때 이 곡은 정말 약간 뭐랄까 소품처럼 쓰여졌더라고요. 제가 그 놀랍게도 그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보니까 코드가 3개가 약간 3-4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곡인데 이런 곡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손이 날아가는 장면인데 그 녹음했던 방식이 되게 재밌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대고서 네. 피아노에 피아노기는 한데 피아노는 보통 도 한 음이 있으면 그게 2개의 현이나 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개의 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나코르타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제 또 그 해머 앞에 그 천을 대면 굉장히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감독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불쌍해 보여야 된다. 근데 진짜 보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색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르게 됐는데 감독님이 아마 듣자마자 좋다고 하신 곡은 그거 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손 날아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개구리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그 벌을 받는 것 같다. 예. 그 미키란 인물의 어떤 한 축 중에 하나인데 이 죄책감 계속 자기 탓을 하잖아요. 뭐 내가 버튼 눌러서 엄마가 사실 망상인데 그리고 뭐 죄책감이 계속 많은데 내가 나샤방에 안 가서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러고 뭐 계속 자기가 벌을 인생이 통째로 퍼니시먼트 벌 받는 거다라고 하고 그거에 그 한 축이 되는 그거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음악이.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고 또 곡이 여백이 많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간결하면서 여백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노트가 간결한데 또 정서가 풍성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짧고 간결한 곡이지만 제일 씨의 어떤 천재성이 발휘된 곡이 아닌가. 그래서 저 그 옥자 연출부의 아들 7살 난 애가 아직 미취학 아동인데 자기 개구리가 프로그가 제일 좋다면서 음악적 소양이 있는 그 7살 남자인데 자기는 그 곡이 제일 좋다는 거면서 계속 개구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만 저희가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질문은 그 한 분당 질문 하나로 한정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진행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 두 분을 질문을 받을 건데 일단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당연히 많이 드시겠죠 뭐. 나 이제 착해서요. 미키들이야. 미치겠네 이거. 티모처럼 해봐요. 역시 GV는 김세훈 작가랑 해야 돼요.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냥 여기 앞에 제 바로 앞에 여성분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한 분은 고통은 나눠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뽑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두 감독님께 너무 좋은 이런 작품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떨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정재열 감독님하고 또 작업했던 인연이 사실 있는데 아마 감독님께서는 좋은 기억은 아니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남북 정상회담 그 판문점 때 그 미디어 아트를 맡았던 단미래 예술 감독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감독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용안을 뵙게 됐는데요.
그 굉장히 근면한 노동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좋은 작품들을 켜켜이 쌓아 오시고 계시는데 또 오래된 팬으로서 감독님의 어떤 그런 워라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네, 네, 감독님의 워라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곡가라는 직업이 결국 안에 저를 가두고 작업하는 직업이라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침잠해야 되는 직업이라 딱히 삶과 이 일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음악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감독님만 만나면 되거든요. 어디 안 나가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어떤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막 능숙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그건 있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고 밤에 어두워지면 잔다. 몇 시쯤 보통 일어나세요? 6, 7시. 저녁 6, 7시요? 아니. 아침. 네. 아침에 네. 6, 7시. 해를 보고 일어나서 달을 보고 잔다. 요런 그런 워크 에틱이랄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네. 밤새서 작곡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철야는 절대 하지 않는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해외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하는 거죠. 저 진짜 죄송한데 저 한마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저는 진짜 감독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축구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하고요. 네,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네. 나가서 따로 얘기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골라주시죠. 제가요? 네. 다 미키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분 뒤에 계시네요. 지금 맞죠, 저분? 네네. 안녕하세요. 봉준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정재일 음악 감독님께서 은근히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감독님께서 그 음악 감독님께 주문 같은 걸 하셨을 때 그 꺾이지 않는 뭐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포인트나 일화 같은 게 궁금합니다. 그 미키 17 같은 경우는 이미 3번째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파악하는 단계도 빠르고 저도 뭐 편안하게 이제 뭐 오죽 잘하겠어 이런 식으로 뭐 별 얘기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생충 때는 이게 그 부잣집 꼬마애가 인디언 텐트에 있고 이제 비가 오고 반대로 이제 최우식네 가족은 이제 거기 홍수가 잠기고 하는 그 교차되는 시퀀스가 있어요. 네. 박소담 씨 막 담배 피는데 막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고 거기를 전체를 뒤덮는 음악이 있는데 트랙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거기 제가 원래 주문했던 어떤 그 리듬 파트가 섞인 어떤 게 있는데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맞는 되게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완전히 본인 고집대로 간 곡이에요. 거기 쫙 이렇게 신경줄을 긋는 스트링 현악기들이 쫙 겹겹이 레이어가 쌓이면서 쫙 가는데 결국 거기 보면 이제 리듬 파트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와서 이제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 저게 맞겠구나. 감독님의 기억이 맞는 거죠. 네. 워낙 아비규환이니까 빗소리를 저는 또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요. 빗소리가 들어갈 것을. 그래서 리듬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아무래도 좀 어깨뿐이시라서 포스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께 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곡을 안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 Rejoice in the land. In the Lord. 예. 그 In the Lord. 예, 죄송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같은 경우는 이제 보컬이 나오는데 그 설마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신 건 아니죠? 촬영 현장에서 실제 부르신 거를 그냥 OST 신 네, 마크로팔로님이 그냥 부른 거예요. 네. 그 촬영 현장에서. 그래서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네. 그러니까 더 매력적으로. 네. 이게 진짜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또 강점을 띠듯이 그 배우 본인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막 식사하다 갑자기 그거 부르고 막 이거는 그 정재희 씨가 어떤 느낌으로 작곡을 하시나요? 일단 이 곡에 관해서는 감독님께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제 뭐 일단은 찬송가여야 되는데. 전 그래서 내가 모르는 찬송가하고 작곡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작곡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사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여러 찬송가, 역대 찬송가를 찾아보면서 작사를 했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중간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손뼉 치면서. 네. 저는 이제 그것만 주문했어요. 중간에 이제 갑자기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게 이렇게 페이스가 확 바뀌어야 된다. 그 대머리 아저씨 내려와서 막 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가스펠스러운 음악을 써드렸는데 너무 아름답다.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레퍼런스를 막 얘기해 주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냥 트로트를 한 곡 써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진짜 있네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두 분 이제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또는 뭐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영화 위로 흘렀던 선율이 기억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반대로 또 뭐 차에서 또는 뭐 어디선가 그 음악을 듣게 되면 장면이 떠오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는 이 복잡한 작업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케이크에 얹어놓은 꽃이나 초콜릿이나 뭐 또 단 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정말 제일 위에 얹어진 어떤 아름다운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꽃은 감독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작곡자, 음악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자체의 고유한 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꽃다발, 제일님이 저에게 어떤 그런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듯한 느낌이라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랑을 얘기하는 영화에 그것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 다시 한번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사랑과 평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오늘 음악 GV니까요. 존 윌리엄스 다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극장에서 다시 볼 수가 OTT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스타워즈의 사운드 트랙이 곧 영화 다시보기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쉽게 영화를 다시 볼 수가 있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텍스처 얘기를 좀 말씀하셨는데 요즘 영화 음악들이 이제 텍스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그 영화음을 다시 들었을 때 아무래도 고전적인 작곡으로 연주된 음악들보다는 조금 그 힘이 약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늙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재일님의 음악은 물론 영화 속에서도 훌륭하게 울려 퍼지지만 그 OST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그 영화 그 자체의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영화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제가 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